콘크리트 크리에이터의 일종인 새로운 콘크리트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2009 크리에이터를 만들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다른 코드들은 다 하나도 변경이 안 되겠지만 다 프라드를 쓰고 있겠죠. 다 전부 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진 객체는 훨씬 더 좋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 기능이 향상된 2009 프라드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제 구현체와 인터페이스 간의 디카플링이 보장이 되고, 나중에 그 기능 같은 것들을 추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 대부분의 패턴들입니다. 그리고 얘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 클래스컵이라 했잖아요. 아까 크레이셔널 패턴 중에서 유일하게 클래스컵이라 했잖아요. 클래스컵이라는 것은, 클래스컵의 단점이 뭐라 그랬죠? 일단 사실 그 자바이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일단 컴파일 새로 해야 되고, 네, 일단 컴파일 새로 해야 되잖아요. 컴파일 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보통은 이제 리스타트를 해줘야겠죠. 근데 자바는 사실 다이나믹 바인딩이기 때문에, 그리고 클래스 로드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잘하면은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 부분들을 새로운 클래스 로드 통해서 다시 읽어드리면 되잖아요. 런타임에서도 다시 동적으로 디플로이 해가지고 다시 클래스 로드 통해서 2009 크리에이트를 읽어드리고, 그죠? 그래서 이걸 어사인 하도록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뭐 자바에서는 뭐랄까, 클래스코브의 단점 같은 것들이 사실 좀 줄다고 볼 수 있죠. 이게 C++ 하고는 좀 이제 스태틱 바인딩을 하는 C++ 같은 랭귀지랑 좀 자바는 다이나믹 바인딩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음. 지금 약간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8 크리에이터도 콘크리트 크리에이터고 2009 크리에이터도 콘크리트 크리에이터죠. 현재 크리에이터라는 앱셋 클래스 혹은 그 부모 인터페이스가 주어져 있고, 여기서 다시 구현체가 기존에는 2008 크리에이터라는 놈을 썼다가, 그러니까 뭐 전에 이제 2008 크리에이터를 썼던 거죠. 여기서 이제 2008,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코드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크리에이터라는 놈이 이제 팩토리 메소드 이름을 뭐 크리에이트 오브젝트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실제 코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코드는 원래는 2008 크레이트라는 것을 이렇게 썼겠죠. 이게 2008 크레이트를 썼을 거고, 그 실제로는 이제 이 크레이트라는 것을 바꿔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2009 크레이트가 쓰는 게 되고, 2009 크레이트를 씀으로써 똑같이 그냥 API는 콜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프라덕 2009가 나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게 이 프라덕 2009가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얘가 알고리즘이 다르다는 얘기일 테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썼냐면은, 클라이언트는 일단 뭐 클라이언트 코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제 코드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크리에이터를 만드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싱글턴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또 이제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만드냐는 또 다른 이슈거든요. 현재는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에 대한 패턴을 얘기한 거고, 만약에 이제 얘가 일종의 싱글턴 같은 거로 돼 있다.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어떤 리플렉션을 사용해서 그 설정 파일에서 읽어와서 만든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뭐 클라이언트 코드에 넣기보다는 그 싱글턴 같은 경우는 주로 이 크리에이터 자체에다 코드를 넣을 수 있겠죠. 크리에이터에다 코드를 넣으면, 네, 뭐 이게 대충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뭐 시스템 계 프로퍼티를 하는 형태인데, 이제 RT 컴퓨터에서 읽어 왔다든지 뭐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뭐 에러 처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 혼나겠죠. 네, 이렇게 혼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에러 처리를 한다 쳤을 때, 이제 얘는 이제 크리에이터 어떻게 만드냐는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크리에이터 클래스 네임에다가 시스템 프로퍼티에다가 크리에이트 2008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아니면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이트 2009 하면 되고, 막 여기 디폴트가 있어가지고 디폴트는 크레이트 2008이었다. 근데 시스템 프로프트로 오버로딩 되면, 오버라이딩 누가 덮어 써버리면은 오버라이트 해가지고 덮어 써가지고 뭐 크레이트 2010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기능을 이제 확장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크레이트 만드는 게 그 팩토리 메소드 키가 아니고, 크리에이트가 프로덕을 만드는 게 지금 키인 거죠. 팩토리 메소드는 이거는 지금 싱글턴에 대한 예제고, 지금 현재 키는 이 크리에이트 프로덕이라는 또 메소드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팩토리 메소드의 키는 바로 이쪽 그, 크리에이트 프로덕이라는 이 구조에 있다는 거, 이 구조.
네. 아마 뭐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앱스트랙트 팩토리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면은, 앱스트랙트 팩토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앱스트랙트 팩토리 키워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성규씨 뭐라 그랬지? 아니, 얘기 복습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빠졌으면 죽어. 이름을 다 적어놔가지고 다 인사하고 반지가 되지. 일단 앱스트랙트 팩토리의 가장 키워드는 패밀리라죠. 패밀리. 그러니까 패밀리가 존재하는 어떤 제품 군위, 그러니까 클래스 군, 오브젝트 군위 있는 거죠. 클래스 군들이.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 A군이 있고 여기 B군이 있는 거죠. 지금. 잠깐만, 이게 조금 이게 A군이 있고 B군이 있는 게 아니고 1군이 있고 2군이 있는 거죠. 지금 그림상으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지. 네, 패밀리가 해당하는 게 A1, B1이 하나의 패밀리고 A2, B2가 하나의 패밀리가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A랑 B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A를 만들고 B를 만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느 콘크리트 팩터리를 쓰냐에 따라 가지고 A1, B1이 나오느냐, A2, B2가 나오느냐 하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팩토리 1은 패밀리 1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놈이 되고, 그죠? 여기 보면은 다 1, 2를 땡기고 있잖아요. 콘크리트 팩토리 1을 쫓아보면은 얘가 어소시에이션을 갖고 있죠. 프로덕트 A1과 B1, 그러니까 1에 대한 패밀리 1에 대한 걸 갖고 있고, 콘크리트 팩토리 2는 마찬가지로 2에 대한 걸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르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 사실 이게 싱글턴이나 다 똑같은데 코드는 굉장히 유사하게 됩니다. 이 앱스트랙트 팩토리는 팩토리 자체가 하이라키가 있죠. 그리고 또 만들어지는 객체들에 대해서 어떤 패밀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뭐, 뭐 주의할 점은 이제 패밀리 자체는 원하고 원 간에는 이렇게 뭐 상속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얘들이 뭐 어떤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상속 구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없겠죠. 실제 예를 보면 패밀리는 뭐죠? 모티프라는 패밀리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엑스 윈도우에 모티프라는 게 있었으면은 뭐또그 요즘 이제 요즘 용어로 하면은 뭐가 있죠? 그놈이 있을 거고 아니면 KDE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뭐 KDE가 사실 Qt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기 때문에 Qt 윈도우가 있고 Qt 스크롤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놈 스크롤바가 있고 그놈 윈도우가 있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있고 이거 좀 헷갈리겠는데 하여튼 뭐 MS 윈도우에 윈도우가 있고 MS 윈도우에 스크롤바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패밀리가 주어져 있고 실제로 만들어야 될 객체들은 윈도우냐 스크롤바냐 이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티프 패밀리에서 만드는 팩토리가 있고 MS 윈도우 계열의 팩토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패밀리가